남자아이가 1학년, 40개월 여자아이는 40개월은 여자아이. 아들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딸은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크고 쿨하고 그렇네요. 애교도 많고. 자, 근데 이 큰아이가 이제 기억력도 좋고 책을 읽고 나면 요점 정도 너무 잘한다 싶을 정도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거 똑똑한 거 맞아요. 근데 분노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부분에 때를 쓰고 드러눕기도 하고 심지어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해요. 이게 화도 나지만 뭔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다그치기도 어렵고 그냥 두자니 방임하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니가 좀 양육을 달래주면서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달래줄 수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어야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죠. 이게 39개월하고 이제 좀 다른 거죠. 근데 39개월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비슷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울고 보채고 소리 지르고 드러눕고 해서 뭔가 발산해서 자기가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잘라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훈육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럴 때는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초등학교 1학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엄마가 3번의 기회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을 셀 거고 그 안에 네가 그 행동을 멈추면 거기서 끝날 거야. 하지만 셋을 세도 너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그때 하던 것을 멈추고 잠시 다른 의자에 앉아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훈육의 숫자 세기 카운트 방법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숫자를 세면서 화도 내시지 마시고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세세요. 그리고 셋을 세도 그게 행동이 안 될 때는 단호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의자에 앉히거나 그 방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처음부터 순순히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그 의자에 가서 얌전히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얌전히 앉아있지 않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 동안도 답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다시 어머니가 그때는 조금의 힘을 사용하셔도 돼요. 거기에 앉히고 거기에 가까이 가게 해놓고 이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아이한테는 다 성공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꾸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케어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게 둘째 아이가 있고 어머님이 이렇게 막 바쁜 상황이어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이건 계속 심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카운트하는 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설명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유튜브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보셔가면서 이게 또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시더라도 익숙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7세, 8세니까요. 얘들이 그런 생각하는 의자에 타임아웃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시간 평균적으로 한 8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엌의 그 타이머 시계 같은 걸로 딱 8분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이네요. 단원평가 시험을 보고 오면 속상해해서 4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부모님이 엄마가 가르치다가 이제 그쵸. 관계 나빠지죠. 근데 모든 학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진도를 나가는 학원 숙제조차도 짜증을 냅니다. 소리 지르고 중얼거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자리를 피하면
쫓아다니며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위로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엄마이기도 합니다만 인내하고 위로하다 한계에 부딪히면 저도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느린 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만약에 이 마지막 말이 사실이라면 얘가 짜증을 내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얘는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수학학원을 보내시는 결정은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냥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이해했던 것, 또 성인이 돼서 수학이나 뭐 이런 것에서 알고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 이해가 느리다면 얘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괜찮은 선택이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그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들 한 10명만 모아놓고 막 강의하고 문제 풀어봐, 이런 곳은 지금 얘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뭐 소규모로 이렇게 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4명쯤 모아놓고 각자 진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곳, 또는 여의치 않으면 사실은 개인 가외가 처음에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시험 보고 속상해했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성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좀 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주자일수 곱셈이 뭐 도형의 회전이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뭔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걸 잘 얘한테 맞춰서 얘의 속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찡얼대고 막 쭝얼거리고 혼자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근데 엄마가 자리 피하면 쫓아다닌다, 이건 엄마더러 봐달라는 메시지가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엄마가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죠. 근데 그 위로를 받는데 어디까지 나를 위로해 주는지 아이가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이걸 좀 아이가 편하게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이런 걸로 해결되면 제일 쉽죠. 일단 어머니께서 얘가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세요. 얘가 소리 지르고 중얼거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또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구나, 어려운 모양이지, 많은가 보다, 그래서 힘들어 까지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가 힘들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아이는 모든 솔루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엄마는 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경우에는 힘들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고 이제 어머님이 해야 될 일 있으면 엄마 미안한데 이런 것 좀 해야 돼, 그러니까 하고서 엄마 다시 올게 하고 좀 빠지셨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게 잘 통하지 않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쭈니맘님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